네. 그래서 국어 어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영어 어휘장처럼 뭐 단어 쓰고 뜻 쓰고 외우고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국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어렸을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 같은 경우에도 당장 처음 보는 어휘일 확률은 적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어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휘를 찾고 나서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는 사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지 마시고요.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거 아니야. 그죠? 그 읽어본 걸 여기다가 그냥 따로 너네들이 이해한 의미로 적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어휘의 의미를 내 나름대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의 의미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문을 적어 놓으시는 게 나아요.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들. 그래서 이렇게 어휘장을 쭉 누적을 해 나가고 이 어휘장을 펼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 왔을 때도 사전적 의미를 교재에는 그냥 쓰세요. 교재는 쓰시고 나중에 어휘장으로 옮겨 적을 때 너네 의미를 바꿔 적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찾은 어휘를 적어오면 내가 어휘를 물어봤을 때 적은 걸 보고 읽어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목적 자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하고 모르는 어휘를 찾는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데 있다고 했으니 그냥 찾아오기만 했다? 그럼 뭐라고 안 할 거야. 그 뜻을 정확히 외우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중간중간 꺼내보세요. 근데 누적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네들이 나중에 수능 며칠 안 남았을 때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휘집 같은 거를 사서 보게 되면 내가 아는 어휘도 봐야 되잖아. 그 어휘집에 100% 내가 모르는 어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얘는 어차피 내가 한 번은 무조건 몰랐던 어휘잖아.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좋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휘를 이때 찾았는데 요때도 또 찾았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어휘는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야. 첫 번째, 나는 A라는 어휘를 잘 못 외워요. 벌써 두 번째 찾았으니까. 두 번째, 내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만든 거죠. A라는 어휘는 두 번 기출된 애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보게 되면 가장 자주 기출되는 어휘 중에 내가 유독 못 외우는 어휘를 가장 자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어휘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아나 모르나 이거 점검하는 습관을 빨리 가져가야 돼. 그걸 위해서 요약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모르는 어휘는 그냥 찾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습관화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축자적 해석은 뭐냐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 직접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건데 여기서 축자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글자가 함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한 이 행위가 축자적 해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자적이라는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게 글자가 함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게 되면 당연히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내가 실제 수업 시간에 독해에서 강조하는 건 축자적 해석을 넘어서는 축자적 이해인데 축자적 이해는 뭘 하는 거냐면 개념의 의미를 글자에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보고 개념을 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축자적 이해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선지에는 개념어가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선지에 나와요. 그러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계는 경제학에선 당이 당 이런 뜻이고요. 이런 게 다 고등학교 1학년 전에 배우는 거다 얘들아. 당이 당 이런 뜻이고요. 효용은 쓸모죠. 만족감. 그러니까 당이 당 느끼는 만족감이 체감 점점 줄어든다는 법칙이란 말이야.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계용 체감의 법칙의 의미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보고 이 의미를 환기할 수 있죠. 그럼 문제를 푸는 데 진짜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이 행위를 수업 시간에 계속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보시면
더 잘 알 거고요.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주어진 정보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라. 정말 중요하다 이거. 질문을 절대로 꺼리면 안 돼. 알겠죠? 질문을 절대로 꺼리면 안 돼. 우리가 100 중에 90을 알아도 10을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죠? 내가 90을 아는 내용을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모르는 10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강의 들어야 돼. 근데 질문은 100이면 100 다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질문보다 효율적인 공부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 질문거리를 잘 만드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거리를 잘 만든다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본인 스스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끊임없이 예를 해봐야 돼. 그죠? 내가 이거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내가 모르는 내용을 담당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저걸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이해가 안 가거나 뭐 들을 땐 알았는데 혼자 하긴 어렵다? 그럼 무조건 질문해야 돼. 아시겠죠? 뭐 갖고 와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내가 수업한 내용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인강 교재도 괜찮고요. 뭐 외부 교재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으면 제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질문하세요. 특히 언제? 학기 초에. 알겠죠? 9월 이후에는 최대한 질문 안 하는 게 좋아. 최대한 질문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아있죠. 그리고 그때 그 실력으로 수능을 봐야 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겠죠. 수능이 훨씬 다가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학기 초라는 건 너네들이 아직 베이스가 완벽하게 깔려있지 않죠. 이 말인즉 고민의 시간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걸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시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 그냥 질문 처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이건 있지. 뭐 나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그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질문 시간이 1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아무도 없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뒤에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가 또 질문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한 질문 이상 하기 힘들어. 왜냐면 선생님이 글을 읽는 시간도 있잖아. 설명해주는 시간도 있고 그동안 너네를 납득시켜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독서를 만약에 질문할 거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면 선생님들이 뽑아놓고 읽어놓기만 해도 훨씬 너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은 많아질 겁니다. 뭐 그게 귀찮으면 그냥 하나씩 하셔도 되는데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그냥 알아주세요. 이건 약간 사회생활 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이해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공부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따옴표로 강조하는 거 이걸 까먹지 마요. 알겠죠? 내가 2시간 동안 3지문을 보든 2시간 동안 한 지문을 보든 독서를 2시간 했다는 건 변하잖아. 우린 독서 공부를 하는 거지 지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당 지문 개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게 양치기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서 퀄리티를 높여야 돼. 선생님 그러면 옆에 있는 2시간 동안 3지문 보고 저는 2시간 동안 1지문 보면 제가 얘보다 독서를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지문 동안 1지문 보는 퀄리티랑 이 친구가 2지문 동안 3지문 보는 퀄리티가 같다면 영원히 못 잡아. 상대평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3지문에 집착해서 3지문 다 엉망진창으로 읽어서 2시간 동안 3지문을 읽으면 격차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한 지문 읽는 퀄리티는 100% 이해할 정도로 뛰어난데 옆에는 그냥 대충 문제만 푸느라 3지문을 보는 거였어? 그러면 좁혀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성적이 언제 오는지 알겠죠? 성적은 언제 오느냐? 내가 이제 한 지문을 볼 때, 한 지문을 볼 때의 퀄리티로 2시간 동안 3지문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실력이 오르면. 그죠? 그때 성적은 올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 성적은 안 올라요.
그래서 애들이 초조하니까 양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 아시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무조건 본질은 이해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타협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내용들인데 수업 시간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문 읽어 나갈 때. 자, 첫 번째. 글은 필자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 그대로 읽는다. 아니, 선생님, 뭐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걸 너네는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필자가 비교 대조를 해요. 그럼 우리도 비교 대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읽으라는 게 비교 대조 하는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라 이게. 내가 역시 또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할 말 중 하나가 독서는 글자를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교 대조를 한 애를 잡는 순간 의식적으로 비교 대조를 시작해야 돼 나도. 당연히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그럼 전개될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따라 읽는 거랑 의식해서 분리하면서 읽는 건 다른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역시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중요하죠. 제발 이것 좀. 밑줄 및 기호 나름의 체계를 세워도 활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 없이 밑줄 치지 말라 이게. 알겠죠? 생각 없이 밑줄 치고 뭐 세모 역삼각형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치지 말라고. 심지어 이걸 아예 금지시키는 선생님들도 있죠. 아예 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극단적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하도 생각 없이 치니까 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럴 거면. 무슨 말이냐면 밑줄 기호가 필요 없는 건 당연히 아니야. 이건 독서 교육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교육론에 능숙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숙한 독자의 특징이 밑줄을 아예 안 긋거나 닫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자, 그럼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목적의식. 너네 밑줄을 왜 치는 거야? 꼭 강조하려고? 기억하려고? 왜 그거 강조하고 왜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는데? 글을 읽으면서 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뭐 문제에서 물어본다? 그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면 한 세트에 너네 나중에 밑줄 쳐보세요. 한 세트에 많으면 6문제 달려있죠. 6문제 근거 다 밑줄 쳐봐. 그럼 거의 다 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밑줄이나 기호는 정말 간단해. 왜 치냐면 확인하려고 치는 거야. 나중에 여기를 보려고 치는 거잖아. 나중에 여기를 다시 보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치는 거잖아. 그러면 밑줄은 어디에 쳐져 있어야 되냐? 내가 납득이 안 가는 데 쳐져 있어야 돼. 왜? 납득했으면 머리에 있으니까 안 봐도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거는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밑줄을 그런 데 쳐요. 근데 너네들은 반드시 나랑 똑같을 필요는 없어.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거야. 밑줄을 치는 체계나 이유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읽으면서 치면 안 돼요. 내가 미리 밑줄 어디다 친다? 기호 어디에 표시한다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쳐야 돼. 그래야만 기억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들 잘 생각해봐. 중요한 데 친다. 대부분 밑줄 다 저렇게 얘기해요. 밑줄로 왜 치니? 중요한 거 같았어요. 너네들이 그 글을 처음 읽잖아요. 그러면 다 중요해 보여. 왜냐면 내가 이걸 처음 읽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다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독서 능력이 좀 올라와야 사실 밑줄도 제대로 칠 수 있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게 판단이 돼야지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밑줄 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계시는 거야. 그 선생님의 의도는 밑줄을 치지 말아야 있는 게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걸 먼저 신경 써라 이 의도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추천하냐면 글을 읽고 치는 연습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한 문단을 읽었죠. 그러면 그 문단에 밑줄 혹은 기호로 표시해야 될 부분을 밑줄을 치고 기호를 쳐보세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문단에 여러 문장들이 나와 있겠죠. 이 문장 중에서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고 단어 중에서 어디다 기호로 표시할지를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되죠. 그죠? 즉 중요도 평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다라는 걸 판단하는 훈련이 돼요. 두 번째, 내가 밑줄을 치거나 기호로 체크한 건 내가 나중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걔네들을 밑줄이나 기호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읽겠죠.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두 번 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훈련이 된다고. 이런 훈련이 된다고. 그래서 글을 읽고 밑줄을 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일단 읽고 나서 치는 거. 처음 읽을 때는 아무것도 치지 말다가 한 문단을 다 읽고 나서 치는 걸 연습해 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정의하는 게랑 반드시 이해한다. 당연한 거고요. 얘가 이제 축자적 이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가까이 볼 거고, 자세히 볼 거고. 예시는 앞에 나온 개념을 적용하면서 읽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시 중요하죠. 예시 중요합니다. 예시 다들 중요하다고 해 선생님들도 그죠? 그리고 예시 중요하니까 다들 정독하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독의 의미가 열심히 읽어라는 아니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가 중요해요. 예시가 왜 중요한데? 그 예시를 왜 우리는 정독해야 되는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시를 읽는 방법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네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도 정보 전달이잖아. 물론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나는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설명할 때 언제 예를 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언제 드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될 만큼 중요하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예를 들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시가 나온 부분은 필자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시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럼 예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앞에 내가 이해해야 할 정보의 힌트처럼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필자가 너 이 개념 그냥 개념만 보면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 예시를 통해서라도 이거 꼭 이해해라.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에 개념 부분을 읽을 때 내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내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읽는 거고요. 앞에 개념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예시를 통해 그걸 이해하려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알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접점을 찾아야 돼요. 앞에 나온 개념이랑 예시의 접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접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 예시에 나와 있는 실사례를 앞에 나와 있는 개념어로 치환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내가 예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든 내 개념을 예시를 통해 확인하든 할 수 있을 테니까. 역시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예외 상황 체크하는데 이건 솔직히 독해 측면이라기보다 문제풀이에 대한 팁이고요. 예외 이런 건 사실 문제로 만들기 좋잖아. 그래서 선지도 슬쩍 끼워넣기 좋잖아. 그 다음에 제재별로 특징적인 전개 방식 예측하면서 읽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재별 특징을 많이 읽으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런 부분도 역시 수업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부터 실제로 지문을 좀 같이 볼 건데 힌트를 다시 볼게요.
풀었죠. 지금 거죠. 수능은 안 들었죠. 자, 프린트 받으셨으면 여기에요. 여기 내가 다 섞였는데 왜 왼쪽? 프린트 받으셨으면 프린트를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걸로 스타트를 뜨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교재로 수업하지 말고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 그 선생님을 해라 이런 의도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요약의 방법을 내가 알려주고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봤. 안 못 봤어? 중요하다고 해봤자 일단 너네들이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막상 내 수업을 들을 때, 아까 오리엔테이션을 들을 때는 오케이 저렇게 하면 진짜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 교재에 있는 거를 그냥 일부를 프린트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여기 지금 프린트 페이지는 25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25페이지부터 요약 연습을 시킵니다. 실제로 요약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너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훈련자료야. 훈련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하는 거예요. 여기 발문에 적혀있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모르는 어휘부터 일단 읽으면서 체크를 해서 다 찾아요. 그 다음에 문장별 요약은 한 문장 읽고, 아까 요약 어떻게 하는 거 그랬어? 안 보고 하는 거다. 안 보고 한 문장 읽고 그 문장을 안 보고 내 말대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문장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오히려 이해에 방해가 돼. 아시겠죠? 똑같은 글자 안 써도 돼. 기억 안 나면 괄호로 표시해도 돼. 그냥 본인이 이해한 바를 적는 거야.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다. 여기서 문장별 요약을 시키는 이유는 솔직히 이거는 후반부로 가면 다 빠지거든요. 문장별 요약 나중에 안 시켜요. 근데 초반에 문장별 요약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지웠네. 자기 점검 이거 시킨 거거든. 내가 이 문장을 진짜로 이해했으면 안 보고 요약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네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글자를 쭉쭉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드백이 안 되는 거야. 너네들 나한테 질문하라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래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면 어딘가 이해 안 됐는지 본인 스스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이해가 안 돼요라고 짚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한 상태로 사실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피드백 효과가 배가 되니까. 근데 그거를 너네들이 평상시에 의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별 요약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는 문단 요약이 있죠. 문단 요약은 문장별 요약을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니다. 알겠죠? 문단 요약은 이제 문단 전체를 안 보고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 문단 요약은 사실 너네들한테 뭐를 시키려고 하는 거냐? 중도평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도평정.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문장들이 있을 거냐. 한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니까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사실 문단 요약은 나랑 우선반때 수업 들으는 애들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시켜요. 한 문단 나랑 쭉 읽으면 단락을 넘긴 다음에 전문단 요약을 시키거든요. 전문단 요약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 자, 1문단 뭔 내용이야?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제로 이걸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많은 문장이 나왔지만 결국 1문단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구나.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문단 요약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단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런 식의 과정을 연습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교재 페이지 2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전체 글 요약이 나옵니다. 전체 글 요약이 나옵니다. 이 전체 글 요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글을 안 보고 요약을 하는 건데 문단별 요약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이것도. 알겠죠? 전체 글 요약은 왜 시키는 거냐? 구조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문장별 요약을 하고 문단별 요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머리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시간 내에 한 번 읽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야. 문장별 요약을 하기 위해서도 읽고 문단별 요약을 하기 위해서도 읽고 여러 번 지문의 내용들을 읽었겠죠. 그 상황에서 전체 글 요약을 하러 딱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되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글 요약도 이 글에 나와 있는 문단 순서대로 요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문단부터 꼭 요약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 글 전체를 누군가가 나에게 마치 내가 영화 볼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야, 이 글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겠다를 요약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 글 요약이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글을 쭉 읽었을 때 전체 글 요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그때부터는 다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머릿속에 구조가 다 잡혀 있으니까 설사 선지 판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서 해당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거는 여기쯤이었지. 영화 같은 거 생각해봐. 영화 같은 거에서 뭐 많이 본 영화나 내가 진짜 감명 깊게 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대사 어디쯤 나와 하면은 막 앞뒤장면서 생각나잖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대사 나왔었지. 이런 게 생각나잖아. 독서가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만 떠올라도 찾아서 풀 수 있게 된다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예 안 보고 다 체크하는 게 베스트고. 그래서 실제로 나랑 수업 시간을 할 때는 안 돌아갈 겁니다. 그냥 문제만 띄워놓을 거야. 그래서 나랑 우선반대 수업을 들은 애들은 알겠지만 내 수업 시간엔 앞에만 봅니다. 알겠죠? 밑으로 고개를 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에 문제건 질문이건 다 띄워놓을 거야. 다 띄워놓을 거야. 여기서만 보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 강의실 안 바뀌겠지.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여기가 오늘 만약에 잘 안 보였어요. 그러면 앉으면 안 된다. 왜냐면 지문을 봐야 돼요. 지문을 봐야 돼. 여기만 보게 할 건데 이게 안 보이면 너네들이 보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리들 잘 잡으시고 앞에 보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졸지 마라. 졸지 마라. 나랑 우선반대 수업 들은 애들은 알겠지만 조는 건 이해해 줄 수 있어. 사람이니까 졸 수는 있어. 피곤하면 뭐 졸 수 있지.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자는 건 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조는 걸 깨려고 할 의지가 없으면 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스스로 조는 걸 인식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중간중간 졸았던 친구들이 있지. 근데 깨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별말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졸았다라는 걸 딱 인식하잖아? 그럼 뭐 뒤로 나가든 액션을 취하는 게 제일 좋아. 가만 앉아있으면 잠이 잘 안 깨. 너네도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면 안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다행히도 우선반 때 그 독서 시간에는 없었는데 나가라고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야, 너 나가, 교무실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토달지 마. 알겠죠? 내가 한두 번 졸았다고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알겠죠? 계속 보고 나서 결정한 거니까 그냥 교무실 가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건 반드시 깨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네들 고생하잖아 지금. 너네들 지금 이 자리 여기 왜 앉아있냐? 사실 밖에서 놀고 자빠져 자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죠? 너네들이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그걸 위해서 너네들이 1년 고생하는데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앉아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그 생각을 내 방식대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어. 너네들이 여기 앉아있을 때 아, 나는 오늘 좀
쉬엄쉬엄 자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앉지 않았을 거라고요, 처음에. 그죠? 근데 원래 사람이 그래. 아니, 공부하기 싫지.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수업하기 싫어. 귀찮아. 수업 준비도 귀찮고. 근데 내가 이게 하기 싫으니까 몸이 그게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자꾸 움직이게 되고, 아니면 야, 에너지 소모 그만해. 그냥 자. 이렇게 뇌가 신호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의식적으로 깨우려고 노력하고 뭔가 뭐라고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도 알아요. 나도 자는 거 깨우면 짜증나는 거 알고 기분 상하지. 사람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졸았구나.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사람이란 게 원래 내가 졸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 나도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내가 크게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깨우고 노력하라고. 대신 유도리가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나가서 서서 조는 애들도 있거든. 뒤에 나가서 서서 조는 애들도 있어. 그럼 나는 걔네들은 개인적으로 안 깨워. 아니 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서서도 졸 정도면 얼마나 피곤한 거야. 그냥 아우 진짜 많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 말아. 그냥 마음속으로 저 새끼 저러다 쓰러지지는 않았으면. 가끔 이제 졸라 쓰러지는 애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물론 서서 조는 거지 서서 자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서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하고서 뒤에 나가가지고 이제 팔 개고 이렇게 존다. 그러면 그건 개지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내가 아플 수가 있잖아 오늘. 아픈데 수업은 그래도 귀로라도 듣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 엎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 얼마나 기특해. 몸이 아픈데도 귀로라도 듣겠다는데 엎드려서라도 듣겠다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앉아있다는 거는 앉아있는 순간에는 오늘 열심히 듣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앉아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나는 깨울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는 건 안 돼. 그래서 앞에만 보라고 하는 거야. 왜? 너네들 앞에 보고 있으면 졸면 딱 보여. 그죠? 다 여기 보고 있는데 고개 숙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체크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써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 너네들이 안 하면 안 올라. 독서는 너네들이 생각을 안 하면 절대 안 올라. 그러니까 눈으로 글자 읽어 나가지 말고 앞에 보면서 생각만 해.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생각만 해. 내가 중간중간에 너네들한테 계속 질문할 거야.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할 거야. 글을 읽은 중간중간에도 질문할 거야. 나 뜻이 안 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이해도 안 돼. 이거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 물음을 너네 스스로 너네한테 했었어야 돼. 그걸 점검하라 이거야. 너네가 너네한테 이걸 물어봤어야 돼. 내가 지금 이걸 납득을 했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읽는 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때 그걸 환기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되죠. 그냥 둥둥 떠다니는 정보를 내뱉는 거는 대답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잖아. 그 생각 정리가 독서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보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렇게 수업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만 계속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은 물론 숙제를 내준 게 없으니까 지금은 잠깐 책을 봐야겠지만 자 그래서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나눠준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냥 지문 문제 나오죠. 지문 문제 나오죠. 그럼 이 지문 문제는 그냥 평상시 시험 보는 것처럼 풉니다. 알겠죠? 그냥 평상시에 너네들이 시험장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풀어요. 뭐 시간을 재고 푸시든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시든 그렇게 풀어. 그 다음에 요약을 하죠. 그리고 나면 다시 문제가 있어요. 다시 똑같이 문제가 나오죠. 그럼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지 판단에 막힘이 없어야 돼. 만약에 여기 왔는데도 뭔가 막힌다? 그럼 요약 과정에서도 뭘 놓친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풀었을 때와 차이를 너네 스스로 적어놔. 알겠죠? 첫 번째 풀 때는 내가 이런 걸 이해를 못해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해서 이걸 판단을 못했는데 지금은 된다 이런 걸 적어놔야 돼. 그래야지 그게 피드백 자료가 돼요. 단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독서 진짜 못해요. 이런 애들 있을 수 있죠. 저 독서 진짜 못해요. 그러면 그냥 요약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 첫 번째 문제 풀고 요약하고 비교하고는 첫 번째 문제 푸는 행위가 의미 있는 애들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 웬만하면 다 맞고 아니면 많이 틀려야 한두 개 정도 틀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어야 이런 걸 피드백 해야겠구나를 잡지. 다 틀리면 어차피 다 피드백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푸는 게 그냥 시간 낭비야. 그러면 그냥 두 번째부터 시작해도 돼. 알겠죠? 어차피 아직 시간은 있어요. 알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네들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초조해지면 안 돼. 초조해지면 안 돼. 초조해져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순간 진짜 망해. 알겠죠? 그러니까 와 쟤는 시간 제보도 풀고 요약도 하네.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시간 내에 푸는 게 애초에 힘들면 그냥 요약부터 해도 돼. 어차피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면 시간 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는 선택적으로 내가 조금 자신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고 요약하고 비교하고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요약하고 그럼 비교는 누구랑 하면 돼? 나랑 하면 돼요. 내가 어차피 수업 시간에 지금 같이 볼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어차피 내교재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약이 문장별 요약, 문단별 요약, 글 전체 요약을 내 방식대로 한 손필기가 존재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내교재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나눠줄 겁니다. 그걸 나눠줄 거야. 근데 그거는 착각하면 안 돼. 그게 정답이다가 아니야.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약은 그냥 하는 게 중요해. 너네들이 하기만 했으면 잘한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너네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내가 그냥 하는 게 중요해. 잘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고 해도 너네들은 그걸 계속 신경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지. 그게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 공부의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재로 들어가서 고3 수준을 숙제로 너네들이 이제 요약하는 걸 연습을 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기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기출인데 야보면 진짜 큰 거 다칠 겁니다. 알겠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참고로 이 당시 이 모의고사가 치러졌을 때 1등급 컷이 76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이렇게 어렵다고 한번 해볼까? 이거지. 이걸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애는 어떻겠어요? 2학년 애들이. 근데 내가 이걸 보는 건 2학년 애들이 풀기에도 어려웠어. 이게 아니야. 정말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회차 모의고사가 정말 잘 만들었거든. 내가 항상 고3 애들 가르치든 N수생을 가르치든 얘랑 이 당시 그 과학 지문에 mRNA 백신 지문이 나오거든. 걔랑 그 두 개는 N수생이랑 고3 애들한테도 항상 풀어요. 왜냐면 글도 되게 깔끔하고 문제도 너네들이 어려워할 만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글이 또 어려운 것도 옛날처럼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아니야 사실. 천천히 읽으면 이 글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이게 사실 평가원과 교육청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교육청이나 사설모의고사는 지문을 편집해요. 평가원은 지문을 쓰죠. 그러니까 내적 완결성이 교육청 사설이랑 평가원 지문은 비교가 안 돼. 평가원 지문은 문제를 위해서 쓴 거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정보, 이해하기 위한 모든 정보는 100% 있어요. 근데 사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선생님들이 내는데 나만 해도 애들한테 국모병 국어밖에 모르는 병신이라고? 다른 거 잘 몰라. 다른 거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땐 이런 거 없어도 되겠는데 하고 편집했는데 실제로 그게 그쪽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날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국어 전공자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완벽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가원에 비해 교육청 지문, 사설 지문이 내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요 지문이나 아니면 그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적 완결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말 그 고3 연수생들한테 항상 풀리는 지문이니만큼 풀어보세요. 한번 얘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는 요거를 해오시면 돼요. 이걸 다 해오면 돼요. 이 받은 프린트를. 그러니까 문제 풀고 요약하고 다시 문제 풀고까지를 해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나랑 같이 이 지문을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비교를 통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 알아가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우선반 때도 애들이 그랬지만 내 교재에는 이렇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지문이 이것만 해도 실전학습 3이잖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약이라는 걸 조금 연습해보고 싶다 하면 저 질답 시간에 이름 적고 오세요. 알겠죠? 그럼 내가 상위에서 적절한 수준을 뽑아줄게. 그리고 너네들이 그거를 제대로 해오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선필기도 또 줄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안 갖고는 안 줘요. 왜냐면 해왔다는 걸 내가 봐야지 너네들한테 줬을 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말고도 뭐 그냥 진짜 단순 기출도 있고 아니면 뭐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 아니면 경찰대 문제인데 빈칸 넣기도 있고 뭐 많아. 자료는 많은데 일단 자료 많다고 하면 애들이 또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일단 자료부터 만들라고 해요. 할 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자기 공부 할 수 있는 여력을 따져보면서 요구하시고 내가 처음에 오면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 안 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충분히 소화하고 다른 과목들 공부하는데도 지장을 안 받아. 그러면 뭐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에 집중하세요. 아예 요약이 처음이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실전학습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아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독서 능력이 느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가지고 오세요. 잠깐 질답 듣고 질답지 가지고 오세요. 내가 필요한 자료를 좀 뽑아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일찍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글쎄요. 내 생각에는 이게 100분이 걸릴 것 같진 않은데 100분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숙제는 얘만 내주겠습니다. 대신 얘를 좀 철저하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우선반 때 내 수업을 들은 애들은 알 거야. 내가 숙제 양이 많지 않아. 나 많이 내주지 않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지. 그걸 소화하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야 정상이야. 왜냐면 그냥 문제 풀어 와를 숙제를 내주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요약하고 너네들이 자기 점검 뭘 모르는데 다 체크해와야 돼. 내가 이걸 모른다를 알고 수업을 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한 지문의 시간을 오래 투자하는 게 정상이야. 알겠죠? 그래서 시간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하셔서 본인이 뭘 모르는지 체크해 오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줄 테니까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 다른 걸 더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한테 와서 자료 받아가시고 만약에 많은 친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애들이 지금 내가 내주는 숙제 정도는 다 소화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숙제를 늘리든가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할 테니까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요 실전학습 3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종 치면 이동하세요.